여러분 혹시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계신가요? 혹은 매출이 안 나와서 걱정이신가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할인을 하지 않더라도 이 10가지 매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진짜 매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 얘기를 좀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해요. 매출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억대 매출이 나오고 진짜 와 우리 이만큼 매출을 했네. 그러면 이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억, 10억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도파민들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출은 어쩔 수 없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 연속입니다. 연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이 디폴트 값이 매출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매출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점검해 나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출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할인이고요. 두 번째는 사은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어떤 거라고 느껴지냐면 울며 겨자 먹기예요. 그리고 이 할인을 하려고 하는 의도도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할인을 하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제품이 만약에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인데 할인을 하지 않으면 팔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 가격에 맞는 값어치를 고객한테 제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가 디폴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제대로 분석했지 못했기 때문이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품이 나오신 분들 중에 분명히 어떤 개념을 알면 할인을 하지 않고서도 여러분들 매출을 다시 붐업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은품을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은품도 사실은 여러분들 재고를 깎아먹는 건데 재고도 엄밀히 말하면 자산이죠. 그러니까 내 자산을 계속 투입시켜 가면서 사은품 피를 흘려가면서 매출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장기적인 레이스로 바라봤을 때 할인과 사은품은 단기적인 성과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안 나올 때마다 할인, 사은품 이 프레임 안에서만 고민하시면 절대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인을 계속 하다 보면 고객이요 프로모션을 하지 않으면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브랜드는 한 2주 있다 또 할인할 거야. 그리고 월에 한 번씩 무조건 할인하더라. 그러면 그 순간에만 모아서 매출이 나지 그 이외에 상시 매출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매출을 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본격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품이 시즌성 제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즌성이라는 제품은 뭐냐면 우리는 설날 아니면 추석 이런 명절 때 좀 몰리더라, 혹은 우리는 어버이날 같이 뭔가 효도하는 상품을 많이 파는 시즌에 팔리더라, 마찬가지 스승의 날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즌성 제품의 그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시즌성 제품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매출 시즌이 올 때 미리 매출을 낼 수 있게 그 전에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시즌 분명히 팔리는 시즌이 왔는데 공격적으로 광고를 못하고 준비를 못해서 이 시즌을 날려버려요. 그러면 소고기 같은 제품이 있어요. 이 소고기 같은 제품은 명절에, 한국의 명절이 두 번 있죠. 설날이랑 그 다음에 추석, 이 두 가지 기간에 1년 매출을 냅니다. 1년 농사를 다 지어요. 이때 이런 것처럼 이 개념을 알면 여러분들이 언제 1년 농사를 다 지을지 탑재가 돼서 집중할 시즌을 익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과연 내 제품이 시즌성 제품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팔고 있는 제품 컨셉입니다. 여러 가지 컨셉이 있으실 거예요. 파악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광고비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광고비 대비 매출이 있어요.
그런데 광고비를 빼고 인건비를 다 뺐는데 지금 우리 회사가 적자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품 컨셉이 잘못돼 있을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뭐 화장품을 팔던 건강식품을 팔던 뭐 인테리어 제품을 팔던 패션을 팔던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제품 컨셉 혹은 제품 컨셉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 판매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컨셉에 따라 판매 고객이 변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판매 고객 연령층이 맞는지 성별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와 콘텐츠 맥락입니다. 이 앞에 광고를 붙이면 더 좋겠네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광고 영상을 만듭니다. 향수 광고를 만들었어요. 향수 광고에서는 여러분들이 향이 오래 간다라는 이야기로 지속성 키워드를 넣어서 막 사람들한테 후킹을 쳐서 유입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상세 페이지에는 이 지속성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지속성에 대한 키워드는 있더라도 이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리뷰를 봤더니 죄다 향이 어떤 느낌이다, 무슨 향이다 라는 이야기만 있지 또 지속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광고에서는 지속성이 있으니까 오래 가겠지? 라는 기대가 부풀어서 유입이 되는데 상세 페이지에서는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고객 경험이 무너지게 되고 매출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와 광고 결이 맞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 과연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에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이 구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들이 들어와서 단 5초 이내에 여러분들 제품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탈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어디 대상 수상, 어디 1위, 무료 배송, 플러스 친구 혜택, 멤버십 혜택, 들어오자마자 모든 배너들이, 그리고 여기에 객단가 배너까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5초 동안 제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못 보고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들만 있다라는 거죠. 절대 구매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자마자 5초 이내에 사람들이 이 제품의 소구에 대해서 혹은 효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로 들어가셨을 때 스크롤을 한두 번, 두세 번 내렸을 때 바로 우리 제품 효과가 드러나게끔 돼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이트의 로딩 속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을걸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광고가 떴는데 클릭했는데 상세 페이지가 10초가 지나도 안 뜹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이탈이죠. 이 사이트의 로딩 속도가 길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IF를 많이 심어놨는데 GIF 용량을 압축을 하지 않아가지고 사이트가 너무 길어지거나, 그리고 사이트를 거의 무슨 A4 용지로 따지면은 한 50장 정도 페이지까지 막 나열해야 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패션 쇼핑몰이었는데 컷수만 엄청나게 많이 나열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100% 이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딩 속도를 직접 들어가시면서 보셔야 되고 친구들 폰으로 꼭 들어가서 보세요. 기종마다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사이트 들어왔을 때 1, 2초 이내, 2, 3초 이내 우리 제품이 완벽하게 보이는가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시고 광고하시고 매출을 내시는데 이 신규 고객만 고집하고 있나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루는 고객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신규 고객과 기존 구매 고객이 있죠. 신규 구매 고객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득하는데 광고비가 3만 원 들어가지만 이 기존 고객은 극단적으로 30원도 안 들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림톡 한 번 보낼 때 이 정도 비용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렵게 신규를 얻어서 기존 고객화를 해놨는데 계속 이 사람들한테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기존 고객이 재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신규 고객 획득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객단가를 끊임없이 올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객단가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제품의 가치를 올려서 기존에 팔고 있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이러려면 우리 제품이 왜 완벽하고 당신들이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게 무언가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두 번째는 크로스셀링 할 수 있는 제품을 런칭하는 겁니다.
앰플을 사러 왔는데 여기 크림도 있네? 같이 사야겠다 라고 설득을 시켜서 이 객단가를 끊임없이 올리는 시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런칭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더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 1번을 집중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는 광고 소재에 대한 피로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기가 막힌 광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렇게 광고 한번 해보자. 와, 이거 매출이 났네? 확장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면서 매출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SNS 광고, 특히 퍼포먼스 광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GFA 이런 매체들은 있잖아요. 빈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빈도수. 이 빈도수라면 뭐냐면 하루에 이 광고가 몇 번이나 노출되는가를 체크해서 광고 경쟁 지수에 이 빈도수를 넣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보면 볼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미 사람들한텐 여러분들이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광고가 많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거 본 건데? 저거 아직도 광고 안 해?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객이 우리 광고 소재 피로도를 느끼고 있지 않은가, 혹은 우리가 새로운 광고 접근을 계속 기획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9번째입니다. 우리 고객이 있을 만한 광고 매체를 겨냥하고 있느냐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 제품이 있어요. 그게 10대가 좋아할 거야, 혹은 50대가 좋아할 거야 라는 타겟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 타겟이 있을 만한 매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고를 송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겟, 그리고 여러분들 살만한 잠재 고객이 있는데 이 잠재 고객이 없는 데다 송출하면 광고비만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이 모인 데다가 올바르게 매체를 겨냥하고 있느냐, 특히나 지금 광고 효율이 안 나온다면 캠페인, 광고 이런 변경들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매체를 바꿔버리는 게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매체 확장입니다. 이 매체 확장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스타그램을 해서 재미를 좀 봤어요. 광고 효율이 좀 나와요. 그 다음에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인스타그램 광고랑 비슷하게 노출 포맷인 광고 매체는 뭐가 있지? 유튜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요즘 틱톡 괜찮던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었던 광고 구자가 있으면 그 특징과 결이 맞은 다른 매체로 계속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일 매체만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인스타 알고리즘이 무너지거나 인스타 캠페인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매출도 무너진다라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체 확장을 해둬야 여러분들이 매출 안정성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금 매출이 안 나온다 그래서 할인, 사은품 이런 것만 매몰돼서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언급드린 10가지를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10가지의 내용보다 한 100배, 200배 더 인사이트가 있는 제 책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을 저도 경험하고 광고를 경험하면서 한 그 글을 쓴 지는 4, 5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1, 2년간 광고도 다듬고 그리고 현재 시즌에 맞는 사례들도 넣고 하면서 단언컨대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시작을 하신다면 적어도 적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 있게 내용들을 정리해놨으니까 오늘 내용에서도 매출 체크리스트를 챙기시지만 제 책을 통해서도 매출 체크리스트를 꼭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 링크는 더보기 링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